자, 다음 또 예제를 한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서 X2의 고장을 전제로 했습니다. X2의 고장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게 화면에 잘 안 나타날지 모르겠는데 X1, X2, X4, X3, X5 이런 이벤트 트리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작동과 고장으로 표시하시오. 이거는 확률로 표시하시오가 수치를 안 주어졌기 때문에 작동이 되느냐 고장이 나느냐 고장으로 그러니까 작동과 고장으로만 표시하시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여기서 X2의 고장을 초기 사상 즉 X2를 고장으로 이것이 고장을 전제 조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X1에서 X2 고장이 이쪽으로 가서 작동이 될 수 없는 거죠. X2는 고장이니까 전제 조건이. 그러면 여기서는 X1, X4, X5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X1, X4, X5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고장이 전제니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것이 4번의 정상 얘기는 작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작동이 된다. 4번이 작동되면 5번으로서 작동이 되고 4번이 고장이 되면은 이것 또한 작동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동 여부를 작동과 고장을 표시하시오 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X1은 작동이 됩니다. X2는 고장을 전제로 할 필요 없죠. X4를 봅니다. X4가 작동이냐 고장이냐. 그럼 X5가 작동이 되니까 작동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요것밖에 작동이 없습니다. 다른 건 전부 다 작동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작동이 되는 것은 X1에서 X4, X5로 가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경우다. 이 시스템을 봐서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풀이 나갑니다. 이게 ETA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CA, Critical Analysis, 즉 치명도 해석이다. 고장의 직접 시스템의 손실과 인명의 사상에 연결되는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고장 형태를 따른 분석법이다. 치명적인 것, 높은 위험도 한 용어가 나오면 이것은 CA다.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높은 위험도를 가지는 것.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크리티컬, 말 그대로 그냥 아주 위험이 높은 것, 치명적인 것. 그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THERP, Technique for Human Error Prediction에서 이것도 영어 그대로 인간 실수 예측 기법, 예측된 인적 오류 확률 기법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시스템에서 인간의 과오를 이것도 인간의 과오입니다. 휴먼 에러입니다.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 요거의 키포인트 좀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는 형태. 어떤 전개를 하다 보면은 그 시스템에 따라서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전개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는데 나뭇가지처럼 전개되는 갈라지는 형태의 논리 구조.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그래서 인간 실수입니다. 인간 실수. 휴먼 에러. 인간 실수 예측 기법이다. 그 정도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 몰트라 하면은 미국 에너지 연구 개발청에서 개발한 원자력 산업. 몰트 하면은 원자력 산업. 그 다음에 관리, 설계, 생산, 보존, 광범위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이것은 연역적이고 정량적인 분석법이다. 지난번 2020년도에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요 2번 사항을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원자력 산업하면 해당되는 것은 몰트다. 그래서 몰트 하면 원자력 산업을 먼저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연역적이고 정량적이다. 관리, 설계, 생산, 보전 이것을 전부 다 연역적이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이 몰트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OSHA는 운영 및 지연 위험 분석인데 이것은 한번 보고 진행하는 것으로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위험 분석과 위험 관리에서 해조 HAZOP Hazard and Operability Review에서 여기서 HAZOP를 여기서 붙여서 해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위험 요소 및 운전성 검토 5-7명의 각 분야별 전문가가 안전기사로 구성된 팀원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가이드워드 유인어로 그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을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사의 문제점을 차단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유인어입니다. 유인어의 의미, 가이드워드. 유인어. 첫 번째, no or not. 두 번째, more or less. 세 번째, as well as. 그 다음에 part of. 다섯 번째, reverse. 여섯 번째가 order된. 요게 유인어입니다. 이 유인의 뜻이 무엇이냐? no or not은 설계의 의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완전 부정. 설계의 의도를 완전 부정하는 겁니다. more or less는 양의 증가 감소를 나타납니다. 양의 증가 감소. 그래서 이것을 정량적이다. 양을 나타낸다고 해서 정량적이다. more as well as는 성질상 증가 감소. part of는 감소. 오늘 정성적이다. 리버스 설계 의도 논리의 역입니다. 설계 역반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다되는 완전히 교체, 완전히 교체, 대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해좁의 유인어입니다. 유인어. 여기 보면은 설계의 각 부분의 완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만드는 질문들이 설계 의도로부터 설계가 벗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검토해 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의미가 유인의 의미이다. 이 해좁의 전제 조건은 이상 발생 시 안전장치는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2개 이상의 기기가 고장이나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장치 자체는 설계, 제작, 사용에 맞게 제작된 것으로 간주하고 조작자는 위험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고 충분한 시간에 필요한 조치상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것으로 풀이하는데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설명했습니다. No or not, 설계입니다. 설계 의도의 완전한 부정. 설계 의도의 어떤 부분도 성취되지 않으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모아니스는 양의 증가 감소입니다. 정량적 기압, 압력, 가압, 반응 등과 같은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온도 등과 같은 양과 성질을 함께 나타냅니다. 그래서 양의 증가 감소를 정량적이다 해서 모아니스를 합니다.
as well as는 성질상의 모든 설계 의도와 운전 조건이 어떤 부가적인 행위로 함께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part of는 성질상의 감소입니다. 감소. 어떤 의도는 성취되나 어떤 의도는 성취되지 않는다 해서 이것을 성질상의 감소. 그래서 as well as part of는 정성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정성적인 감소 증가, 성질상의 감소 증가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everse 하면 설계 의도의 논리적인 설계 의도 완전히 반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다되는 완전히 대체 설계 의도의 어느 부분도 성취되지 않고 전혀 다른 것이 일어난다. 성취되지 전혀 다른 것이 일어난다. 여기 성취가 이거 성취입니다. 자, 이어서 해조업의 유인의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별표 5개, 3개가 5개 정도 해놔야 됩니다. No or not, more or less, as well as, part of, reverse, 오다된 이 5개의 의미까지 이 내용은 해설을 모르더라도 가이드 워드와 의미까지는 필히 이것은 뭐 외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묻습니다. 그 다음 HEA, Human Error Analysis. 이건 사람 작업자 실수 분석이다. 그냥 말 그대로 작업자 실수 분석. 실수의 원인을 추적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성적 위험 평가, 정성적. 그 다음에 What if, 이건 사고를 예상해서 질문하는 기법입니다. 사고 예상 질문 기법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시스템 위험의 분석을 하는 이 분석 도구들을 한번 쭉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봤는데 또 이 중에 요 뒤에 결함수 분석 FT는 별도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 챕터에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했는 것 중에서 시스템 분석 기법, 사람의 실수, 휴먼 에러에 의한 분석 기능 도구 5가지 FTA, 요건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것도 작업자의 실수 원인, THERP,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것, ETA,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서, HEA, 운전자의 기술자의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HEP, 이것 자체가 인간 실수니까 여기서 인간 과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또 묻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휴먼 에러에 의한 분석 기능 도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시험에 출제되기도 했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결함수 분석법 한번 보도록 합시다. 결함수, 이것도 위험 분석 도구 중에 한 도구 방법입니다. FTA, 결함수 분석법. 이 FTA 자체가 결함수를 분석하는 것, FTA가 결함수 분석법이다. FTA, Fault Tree Analysis, 결함수법, 결함 관련 수법, 고장의 나무 해석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장치의 이상이나 고장의 다양한 조합 및 작업자의 실수에 의해서 그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결함수 분석법이다. FTA, Fault Tree Analysis, 고장 나무 해석법이다. 작업자의 실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 연역적이고 정량적이다 한 말 나옵니다. 연역적이고 정량적이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연역적이고 정량적이다. 지난번 한번 또 출제에는 톱다운이 연역적이면 톱다운입니다.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해서 하는 것을 이게 연역적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톱다운식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나? 버텀업식이다. 또 이렇게 하면 나왔습니다. 버텀업은 귀납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연역적이고 톱다운이고 정량적이고, 정량적은 데이터, 수치, 데이터로, 수치로, 확률로, 신뢰도로 아니면 불신뢰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 분석에는 게이트, 이벤트, 부호 등, 즉 뒤에 나옵니다. and, or와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논리 기호 and, or 이건 뒤에 그림으로 보시면서 하면은 완전히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됩니다. 이 결함수 분석법에 대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FTN 체해 사례 연구 순서가 있습니다. 결함수 분석법에 의한 체해 사례를 연구하는 순서가 1단계는 톱 사상을 선정하고 2단계는 사상마다 체해 원인의 요인을 규명하고 3단계는 FT도를 작성하고 4단계는 개선 계획을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체해 사례 연구 순서 별 5개입니다. 별 5개.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4단계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톱 사상의 선정, 시스템의 안전보건 문제점을 파악해서 사고 제의 모델로 해서 문제점의 중요도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톱 사상을 선정한다는 얘기는 문제점의 중요도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해석할 톱 사상을 결정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그 사상마다 체해 원인을 규명한다 이 말입니다. 톱 사상의 체해 원인을 결정하고 톱 사상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한 거에 대해서 체해 원인을 규명한다 이 말입니다. 그 중간 사상의 체해 원인도 결정하고 나중에 끝에 사상까지도 전개해가는 것. 사상의 체해 요인을 규명한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FT도를 그린다. 그 FT도를 그리고 완성이 되면은 개선 계획을 작성합니다. 개선 계획을. 무엇 때문에 이러한 사고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안정성 있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결정하고 실시 계획한다. FTAN 체해 사례 연구 순서 4단계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FTA를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한번 봅시다. 사고 원인 규명의 간편화, 그 다음에 분석의 일반화, 세 번째는 정량화, 간편화, 일반화, 정량화, 노력 시간의 절감, 시스템 결함 진단,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할 수, 이게 장점입니다. 이것은 장점 위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하는데 규명을 하는 데서 간편하고 분석을 하는데 일반화하고 정량화로 데이터로 표현할 수 있고 시간과 노력이 절감되고 시스템의 결함을 진단할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물론 단점에는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고 시간과 경비가 좀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고장률 자료 확보, 단일 사고 해석인데 요 단점보다는 장점 위주로 요 세 가지, 특히 요 세 가지 간편화, 일반화, 정량화. 그 다음에 이 FTA 기법의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시스템을 정의하고 기초 사상을 분석하고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서 도해하고 결정된 사상이 더 전개 가능한지를 검사한 다음에 간소화시켜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FTA 기법의 절차, 정의하고 분석하고 도해하고 검사하고 간소화하고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하는 것. 여기에 체크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FTA 기법의 절차,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정의, 분석, 도해, 검사, 간소화, 그 다음에 평가는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FTA 순서 작성 방법에는 체해를 조사하고 결정하고 목표값을 결정하고 원인 영향을 조사해서 FTA를 간소화하고 발생 확률을 FTA 표시하고 계산하고 대책 수립한다. 아까 앞에서 그 연구 순서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불대수는 우리 중학교 요즘 책에는 뭐 워낙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틀립니다만은 뭐 교환법칙, 동정법칙, 흡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 한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우리 결함수 분석을 할 때 이 불대수 법칙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제 결함수 분석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논리 기호가 있습니다. 이 기호가 직사각형은 결함사상이다. 요거 동그라미는 기본사상이다. 마름모는 생략사상이다. 오각형은 통상사상이다.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가지는 결함사상, 기본사상. 요건 기본이다. 결함사상이다. 요건 생략사상이다. 옛날에 그 QC, TQC 우리 할 때 이 검사 이런 거 하면 뭐 생략사상이라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대기사상 표현하기도 하고. 통상사상이다. 오각형, 통상사상이다. 요 네 가지는 아주 기호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출제를 해서 묻기도 합니다. 꼭. 그 다음에 이행, 전이기호,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엔드게이트를 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음부터 계속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알아지게 됩니다. 논리 기호에서 엔드게이트, 오아게이트. 이 엔드게이트는 뒤에 나오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엔드게이트는 직렬 개념이고 오아게이트는 나중에 계산할 때는 병렬 개념이고 수치 계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또 엔드게이트는 어떤 조건이 두 개 다 성립이 돼야 되고 오아게이트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되고 오아니까 하나만 되면 되고 이런 논리 기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오각형에서 이렇게 사선을 해놓은 거 있어요. 이거는 공사상이었다. 주로 그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우선적 엔드게이트. 여기 엔드거든요. 엔드게이트거든요. 엔드게이트. 요게 엔드게이트. 요건 오아게이트랍니다. 요 엔드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가 AI는 AJ보다 우선한 데서 우선 엔드게이트. 이것은 세 가지 다 어느 것이나 세 가지 중에서 두 개가 먼저 일어나면 일어난다 해서 이건 조합 엔드게이트. 이건 베타적 오아게이트. 이건 위험 지속 기호. 우선적 엔드게이트. 입력 사상 중 다른 사상보다 먼저 일어날 때, 즉 AI는 AJ보다 먼저 일어날 때 출력 사상이 발생한다. 우선적 엔드게이트. 조합 사상 요 세 개 중에서 어느 것이나 두 개가 일어나면 출력 사상은 발생한다는 말이고 베타적 오아게이트는 입력 사상 중 두 개 이상이면 출력 사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위험 지속 기호 입력 사상이 생겨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속했을 경우에만 출력 사상이 발생한다. 있는데 이것은 이 의미보다 이 그림으로 이게 무슨 그림이냐 나 이렇게 골라 쓰는 걸로 자주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컷셋과 패스셋 한 말로 합니다. 컷셋과 패스셋. 컷셋과 패스셋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태풍이 불었다고 봅시다. 태풍의 예를 한번 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태풍의 예를. 태풍이 불어오면은 태풍이 지나갔는데 만약에 사람과 건물과 뭐 이런 것들 사람이나 건물이나 기타 이것이 사람이 다치고 피해를 보고 건물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막 이런 경우 생겼다. 즉 사고가 생겼다. 이러한 경우는 컷셋이 컷셋. 그런데 태풍이 불어왔는데 사람도 안 다치고 건물도 이상이 없고 조용하게 지내갔다. 이거는 이상이 없다.
패스됐다. 패스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례를 든다면은 기본적으로 컷입니다. 컷, 끊겼다. 가다가 끊겼다 이 말입니다. 끊겼다. 가다가 끊겼다 한 이야기는 사고가 생겼다. 결함이 생겼다. 불량이 생겼다. 뭐 어떻든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 만약 여기에 함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함정이라고. 여기 함정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이런 함정이 있다고 보면은 여기에 우리 쥐틀 놓는다 저 이야기하죠. 산에 가서 짐승 잡기 위해서 여기에 쥐틀 놔놓고 여기에 그 낙엽 같은 거 이렇게 석 덮어 놓습니다. 이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죠. 모르다가 쥐든 쥐가 이렇게 동물이 지나가다가 여기에 덫에 걸릴 뿐입니다. 사고 생겼죠. 이게 컷셋이다. 컷셋. 사고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패스셋은 뭡니까? 패스했다 말이에요. 그냥 여기 뭐 아무 이상 없어. 그냥 지나갔어. 그냥 무사히 통과했다. 패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 결함이 생기지도 않았다. 불량이 생기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신뢰성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패스셋입니다. 컷셋은 사고가 발생했다. 끊겼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끊겼다. 여기에 비트가 있다. 빠졌다. 함정에 빠졌다. 덫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컷셋이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은 정상 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으로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기본 사상이 발생할 때 정상 사상을 발생시키는 기본 사상의 집합이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죠?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원인이 어떤 원인이 뭐 있든 있겠죠. 뭐 옷을 얇게 입었다. 뭐 추운데 많이 노출되었다. 옷을 얇게 입었다. 추운데 많이 노출되었다. 또 뭐 감기 걸린 조건이 면역이 약하다. 이러한 것이 기본 사상에 의해서 정상 사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컷셋이다. 이것이 기본 사상, 이것이 정상 사상이다. 이것을 톱 사상이다. 정상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이러한 사상이 발생되면 정상 사상은 반드시 발생한다. 즉 기본 사상이 일어나면 정상 사상은 일어난다. 이 개념입니다. 이게 컷셋이다. 즉 결함이 생긴다. 사고가 생긴다. 불량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패스는 결함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감기가 걸릴 이유가 없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옷을 두텁게 입었어. 면역도 평소에 자기가 어떤 음식이든 아니면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해서 면역성이 아주 좋아. 결함이 발생되지 않는다. 불량이 생기지 않는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어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뢰도를 가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본 사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처음으로 정상 사상이 일어나지 않는 기본 사상의 집합들이다. 이거 패스셋이다. 패스했다.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미니멀 컷셋과 미니멀 패스셋입니다. 그 컷셋의 종류가 있습니다. 컷셋이 뭐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컷셋의 집합 중에서 최소한의 집합, 이거는 최소한의 집합. 만약에
나중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x1, x2, x3 이렇게 했을 때 또 하나는 x1, x2, x4 여기서 공통된 게 뭡니까? 이게 공통이 되겠죠. 이 최소한의 집합. 그럼 이것은 x1 최소한의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소한의 집합. 컷셋 중에서 최소한의 집합체. 이것이 미니멀. 최소한의 요소들이다. 이것은 위험성을 나타내고 일반적으로 시스템에서 최소 컷셋의 개수가 늘어나면 위험 수준이 높아진다. 이게 또 한번 시험에서 물었습니다. 필기에서. 최소 컷셋의 개수가 늘어나면 위험 수준이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서 그것이 틀린 답이다. 옳지 않는 답이다. 옳지 않는 것은 할 때 이렇게 표현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슈셀 알고리즘을 이용한다. 컷셋 중 다른 컷셋을 포함한 것을 배제하고 남은 컷셋들을 말한다. 다 제하고 남은 것들만 한다. 이게 미니멀 컷셋이다. 참고로 FTA에서 미니멀 컷셋에 관련한 알고리즘은 슈셀 알고리즘, 불린 알고리즘, 림니오스 알고리즘,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출 문제에서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그 다음 미니멀 패스는 기본 사상, 아까 미니멀 패스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에 않을 때 처음으로 정상상이 일어나지 않는 집합에서 최소한의 그것을 미니멀 패스셋이라 한다. 이것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냅니다. 신뢰성. 아까 앞에서 미니멀 컷셋은 시스템의 위험성을 나타냈고 이것은 시스템의 신뢰성을 나타낸다. 미니멀 컷셋을 구하는 방법은 AND, OR 게이트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구해 보면은 그림으로 이제 문제를 예제를 풀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